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가장 자주 사람들 입에 남아있던 경전이기도 합니다. 뜻을 몰라도 외워왔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소리로 먼저 만나온 경전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만큼이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경전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경전이 쉽기 때문도 중요함을 앞세워 선택된 경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반야심경은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가 끝내 피해가지 못하는 질문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건네는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왜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오래 머무는지, 왜 잘 살고 있다는 생각과 허무하다는 감각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지 반야심경은 그 지점을 바로 바라봅니다. 이 경전은 삶을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보다 먼저 마음이 서 있는 자리를 비추어 봅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갔다. 이 문장은 반야심경의 시작이자 이 경전 전체의 방향을 미리 보여줍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고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반야심경이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괴롭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삶이 힘들어서 마음이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한다고 느끼고 세상이 각박해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 모든 판단을 잠시 옆으로 비켜둡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생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고 지나간 장면이 다시 떠오르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오늘을 쓰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가라앉은 채로 저녁을 보내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마음만 먼저 무거워지는 날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상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고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게 합니다. 나약하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그대로 두고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고 합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란 지식을 더 쌓는 힘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힘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다. 이 문장은 삶에 고통이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 이것만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믿음, 그 방향을 다시 살피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괴로우면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인지, 내 선택 때문인지, 상황 탓인지 원인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 원인 찾기 이전의 자리를 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삶의 문제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사회 이야기를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반야심경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전은 삶을 바꾸기 전에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일이 정리되면, 관계가 풀리면, 환경이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그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보는 방식을 살핍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이 관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세상의 복잡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던 마음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로 향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반야심경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경전으로 삶을 재단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온 자리에서 한 번쯤 멈추어서 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처 묻지 않았던 질문을 다시 꺼내놓자는 제안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가? 그 붙잡음은 과연 나를 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가? 반야심경은 이 질문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은 말로 던져두고 그 말이 마음 안에서 천천히 울리도록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읽고 나서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한번 돌려 세워봅니다.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이 경전은 말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은 지혜를 말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나 이 경전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언가를 더 아는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아 올리는 힘도 아니고 세상을 잘 설명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삶을 바라보는 눈의 방향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묻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처음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다. 이 문장은 반야심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삶에 고통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삶을 부정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고통을 지워주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반야심경은 고통을 없애기 전에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어떤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괴롭고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지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 사건들보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구조를 봅니다. 고통이 생겨나는 자리,
그 고통을 나라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지혜를 말하면서도 해결책을 먼저 내놓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가만히 드러냅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반야, 지혜란 무언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힘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이 구절은 반야심경을 상징하는 말로 가장 자주 인용되지만 가장 쉽게 단순화되기도 합니다. 색은 몸이고 지금의 나입니다. 공은 그 나를 이루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몸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지금의 내가 허상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반야심경은 지금 여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존재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굳혀버리는 태도를 내려놓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성격은 원래 그렇고 내 생각은 늘 이런 식이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 안정감이 고통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색즉 시공이라는 말은 지금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공즉 시색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비어 있기 때문에 다시 드러나고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없애는 지혜가 아니라 굳히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쪽으로 독자를 이끕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해하려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상황을 분석하려 하며 내 마음까지도 설명하려 듭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왜 이 말이 걸리는지, 왜 오늘은 유독 마음이 무거운지 원인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 이해하려는 마음마저 하나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 역시 붙잡을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무감각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되 그것을 나 자체로 굳혀 붙잡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 하나에 하루가 붙잡힙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멈추고 지나간 장면 하나에 계속해서 나를 설명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그 상태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조용히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수행의 자리를 일상과 분리하지도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시장 한복판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경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은 아무것도 얻지 말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실은 불안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조용히 짚어줍니다. 조금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편해질 것 같고,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 같다는 마음. 반야심경은 그 마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함께 바라봅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체계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옮겨 놓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에서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결과만 보던 자리에서 그 마음이 움직여 온 길로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읽을수록 익숙해지기보다 읽을수록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이 지혜의 경전이라 불리는 이유는 답을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는 묻지 않고 지나쳤던 질문을 마음 앞에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질문을 남긴 채 다음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반야심경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직접 나서서 가르침을 설하는 형식이 아니라 관자재 보살이 깊이 보고 난 뒤 그대로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갔다. 이 한 문장은 반야심경 전체의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경전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알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겪고, 직접 건너간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관자재 보살이라는 이름도 그 뜻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자재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탄식,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수많은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듣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세상과 떨어진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조용한 산속이나 현실과 분리된 공간에 머무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며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말하지 못한 채 삼키는 그 모든 소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관자재 보살의 입을 빌려 말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경전이 현실을 떠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의 소리를 충분히 들은 자리에서 그 소리가 어떻게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바라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여기서 깊다는 말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멀리 갔다는 뜻도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들여다보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괴로움이 오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일을 더하거나 사람을 피하거나 시간이 지나길 기다립니다. 그러나 관자재 보살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 안을 깊이 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고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추어 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관자재 보살이 본 것은 세상의 문제들이 아니라 나라고 믿고 있던 이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였습니다. 몸이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자연스럽게 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관자재 보살은 그날을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 몸은 정말 변하지 않는 나인가? 이 느낌은 늘 같은 나인가? 이 생각은 붙잡을 수 있는 나인가? 그렇게 하나씩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안에는 고정되어 붙잡을 수 있는 실체로서의 나가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경전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공하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라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그것 자체로 굳게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이 사실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아주 짧습니다. 온갖 고통에서 건너갔다. 고통을 없애겠다고 애쓴 결과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결과도 아닙니다. 나라고 붙잡고 있던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대로 보고 나니 그 고통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붙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반야심경은 아주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어딘가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없애주는 존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끝까지 보고 그 고통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다시 묻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가? 그 붙잡음은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그래서 반야심경은 관자재 보살의 입을 빌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경전이 설명보다 먼저 관찰을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답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보고 난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같이 보자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분명 상황은 같은데 어느 날은 견딜만 하고 어느 날은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 마음이 전혀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그 차이를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날의 마음이 무엇을 나라고 붙잡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살핍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이 본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소리가 어떻게 나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고 그 굳음이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관자재 보살로부터 시작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누군가 특별한 존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관자재 보살이 이 경전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 보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만든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고 이어갑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은 공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전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 말 앞에서 멈춥니다. 공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비웠다는 말인가?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 부정하라는 말인가? 여러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공을 정의하려 들지 않습니다. 설명부터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짧은 문장으로 그 방향을 먼저 보여줍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문장은 반야심경을 대표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공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해하거나 세상을 부정하는 말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없애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살피게 하는 말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지금 여기의 몸과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내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공은 그 현실을 이루고 있는 방식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무엇에 의지해 있고 어떤 조건이 모여 지금 이 모습이 되었는지를 비추어 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색이 공이라는 말은 이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가짜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 모습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상태를 나 자체로 굳혀놓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한번 상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 굳힘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색즉시공이라는 말로 그 믿음을 조용히 흔듭니다.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하나로 나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공즉시색이라는 말도 같습니다. 비어 있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면 다시 드러날 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공즉시색은 비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모습도 바뀌고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없애는 공이 아니라 묵지 않는 공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놓을 수 없는 것인가? 정말 변하지 않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이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상태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삶을 미리 정해버립니다. 이 일은 늘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내 마음은 원래 이런 식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은 그 결론을 급히 내리지 말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아직 다 보지 않았다는 것, 아직 굳힐 필요는 없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경전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다. 몸만이 아니라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인식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은 변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고 기력이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한번 생긴 감정은 오래 가야 할 것 같고, 한번 굳어진 생각은 쉽게 바뀌면 안 될 것처럼 여깁니다. 반야심경은 그 마음 역시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붙잡아 둘 만한 실체는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느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은 공을 통해 삶을 멀리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떠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덜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더 꽉 붙잡습니다. 이 생각이 맞다고, 이 감정이 틀리지 않다고, 이 판단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음이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만들고 고통을 오래 머물게 할 때도 많습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은 그 붙잡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공을 말하면서도 삶을 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떠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공은 차갑게 비워내는 말이 아니라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기분이 내 전부가 아니어도 되고 지금의 판단이 평생의 결론이 아니어도 되며 한 번의 실수가 나라는 사람 전체를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짧은 말 안에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굳혀왔는지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 하나를 더 아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붙잡아 왔던 것을 한 번쯤 내려다보는 일입니다. 놓아도 되는지, 굳이 쥐고 있어야 하는지 다시 살펴보는 일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자리를 비워두라고 말합니다. 비워두면 다시 들어올 것이 있고 다시 움직일 길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은 끝이 아니라 여지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경전이 공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공을 말한 뒤에도 곧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공이 막연한 말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실제로 붙잡고 살아온 자리를 하나씩 짚어갑니다. 그때 등장하는 말이 오온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이 문장은 반야심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이라는 말이 삶과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불러온 이 존재와 직접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온은 나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온 5가지를 가리킵니다. 몸과 마음을 나누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말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는 특별한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색은 몸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아프고 늙어가는 이 몸입니다. 수는 느낌입니다. 기분이 좋다, 불편하다, 상처가 된다, 편안하다는 그 즉각적인 감각입니다. 상은 생각입니다. 이건 옳다, 저건 틀리다,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일은 저렇다며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용입니다. 행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말하고 싶어지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참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무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식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나라고 묶어두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항상 함께 움직이는 상태를 자연스럽게 나라고 부릅니다.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말하고 기분이 상하면 내가 상했다고 말하며 생각이 복잡하면 내가 복잡하다고 느낍니다. 이 표현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 익숙한 표현 뒤에 조용히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이 5가지 가운데 과연 어느 하나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몸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젊을 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느낌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다르고 같은 말도 그날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생각은 더 빠르게 바뀝니다. 어제는 맞다고 여겼던 것이 오늘은 흔들리고 확신하던 판단이 상황 하나로 달라집니다. 의지도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결심했던 마음이 하루 만에 약해지기도 하고 피하고 싶던 일이 어느 순간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묶는 인식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날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반야심경은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5가지 어디에도 붙잡아 둘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수, 상, 행, 식 또한 그러하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인식도 모두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은 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몸은 변해도 마음만은 나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마음 역시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 말은 마음을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다. 이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 스스로를 설명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그 설명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가두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그 가둠을 조용히 풀어줍니다. 이 몸도, 이 느낌도, 이 생각도, 이 의지도, 이 인식도 모두 잠시 머물다 다시 흘러가는 것임을 차분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온을 본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흩뜨리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단단하게 만들었던 믿음을 풀어보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없는데도 몸이 가라앉고 생각이 늘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괜히 버겁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반야심경은 그 순간을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이 무거움이 몸에서 온 것인지, 느낌에서 시작된 것인지, 생각이 부풀려진 것인지, 의지가 지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나라고 묶어버린 인식 때문인지를 차분히 나누어 보게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나라고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온을 보는 지혜는 분석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자책을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오온을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경전이 오온을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이라는 말이 공허한 개념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공이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반야심경은 나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정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라고 불러온 이 묶음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으며 조금 덜 스스로를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은계공은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삶을 버텨온 사람에게 건네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지점을 지나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정말 나 전부인가? 아니면 잠시 머물다가는 한 부분일 뿐인가? 이 질문 앞에서 경전은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자리로 조용히 걸어 나갑니다. 반야심경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는 경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들어간 뒤에 다시 우리가 서 있던 자리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공을 말하고 오온을 살펴본 뒤에도 경전은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를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이 경전이 끝내 향하는 곳은 특별한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 자리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 구절은 수행을 오래 한 사람만을 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렇게 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으려 애써온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불안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버티면 지금의 이 불편함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얻어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몰아갑니다. 반야심경은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약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그렇게 얻으려 애쓰는 마음이 과연 지금의 나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경전이 말하는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상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도 아닙니다.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고 감정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다만 그 생각과 감정을 곧 나 자체인 것처럼 굳게 붙잡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오래 붙잡힐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표정 하나가 괜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미 지나간 일이 밤이 되어서야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그 상태를 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행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를 조용히 보게 합니다. 얻으려는 마음에 매달려 있는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 있는지, 혹은 나라는 이미지에 스스로를 붙잡아 두고 있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가르침이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경전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모든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부정당할까봐, 지금의 나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그 두려움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다. 나를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지켜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키우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붙잡아야 할 실체가 없음을 알아차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자리에 서면 삶은 그대로이지만 마음이 그것을 대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집니다. 일은 여전히 많고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모든 것을 나라는 하나의 틀로 억지로 묶지 않아도 됩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열반은 어딘가 다른 세계로 가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떠나는 일도 아닙니다.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난다는 말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의 방향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이렇게 살아야만 의미가 있다는 믿음, 이 정도는 되어야 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 기준들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는 일입니다. 그렇게 풀어놓았을 때 삶은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내 마음이 조금 덜 아프게 숨을 쉽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삶을 바꾸는 경전이라기보다 삶을 견디는 방식을 조금 바꾸어주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완성된 자리라기보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삶으로, 오늘의 관계로, 오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 앞에 남겨둡니다.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덜 붙잡고 살아도 괜찮다는 가능성, 지금의 나를 완성된 모습으로 미리 정해두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읽고 나서 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반야심경은 그 여지를 끝까지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일을 하고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경전이 삶으로 돌아온다는 말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조금 덜 붙잡은 채 다시 살아가는 것. 반야심경은 그 길을 말없이 가리키고 조용히 물러섭니다.